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스프링 프로젝트를 이제 우분투, 실무에서는 결국은 이 리눅스에 배포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자바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다 실행이 되죠. 하지만 현업에서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 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윈도우 서버에다가 자바를 돌리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리눅스 계열, 유닉스 계열이죠. 유닉스 계열의 OS에 이 자바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리눅스가 무료잖아요. 라이센스가 저렴하고 또 같은 그 비용으로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용으로는요. 일반 유저들은 윈도우즈나 맥이 더 편하지만 서버용으로는 유닉스가 더 제일 강력하죠. 그래서 이 리눅스에다가 배포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닉스는 1969년도에 C 언어로 개발된 운영체제이고요. 상업용 소프트웨어죠. 이거를 그 개인 사용자들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운영체제가 리눅스 운영체제가 되겠고요. 리눅스는 다양한 배포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분투와 센토OS를 많이 쓰죠. JSP 공부할 때 센토OS를 설치해서 거기다 올려봤어요. 이번에는 우분투를 설치를 해볼 텐데요. 데스크탑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개인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리눅스 운영체제죠. 자, 그래서 이 우분투에다가 사용을 해볼 텐데요. 우분투도 물론 서버용으로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우분투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기념 우분투 정신,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분투닷컴 사이트에 가서 우분투 데스크탑 20.0 버전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닷컴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요. 네, 데스크탑이 있고 서버용이 있는데 데스크탑을 받으시면 됩니다. 데스크탑에는 서버 기능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서버용에는 서버만 딱 들어있는 것이고요. 네, 데스크탑 가서 최신 버전이 21.10인데요. 이게 LTS가 이제 안정화된 버전이거든요. LTS 버전으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그러면 다운로드가 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3GB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VM웨어 프로그램에다가 이 VM웨어 플레이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실행하시고요. 자, 여기서 새로운 가상 머신을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먼저 그 가상 머신을 만들고 나중에 그 미디어를 집어넣는, 설치 미디어를 집어넣는 세 번째 옵션으로 할 텐데요. 운영체제는 리눅스고요. 버전은 우분투를 선택을 해주세요. 우분투 64비트를 선택해 주세요. 리눅스 우분투 64비트. 그리고 이름은 바꾸셔도 되고요. 설치 위치도 바꿔도 됩니다. C 드라이브가 좀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뒤에다 하셔도 되는 거죠. 넥스트 하시고요. 맥시멈 디스크 사이즈는 40GB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40으로 잡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엔 한 8기가, 뭐 9기가 이 정도 했다가 점점 늘어납니다. 최대 4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요. 됐습니다. 피니시 하시면 가상 머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플레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직 우리 설치 미디어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아이소 파일이요. 그래서 먼저 Edit Virtual Machine Settings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설치하면 이 메모리를 좀 적절하게 주셔야 되는데요. 자, PC 사양을 고려하셔서, 자, 이 우분투는 센토OS보다 좀 더 느립니다. 이게 약간 더 기능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센토OS보다 메모리를 좀 더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지금 사용하시는 PC의 램이 8기가 정도 된다면 한 4기가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2기가로 하면 좀 약간 느리더라고요. 한 4기가 정도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상 머신이 같이 돌아가면 상당히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4기가 정도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보십시오. 하드디스크 돼 있고 CD DVD 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아이소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아이소 이미지 파일을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유저 아이소 이미지 파일 선택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우분투 리눅스를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우분투 20.04 버전 3GB 정도 되죠. 열기 하시고요. 메모리 4기가 CD, DVD에 아이소 파일을 연결시켜 주셨죠. 오케이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켜겠습니다. 플레이 버추얼 머신 클릭해서 컴퓨터를 켜겠습니다. 가상 머신을 켜겠습니다. 자, 이 가상 머신에 들어가면 커서가 묻혀버려서 난감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면 커서가 빠져나옵니다. 컨트롤 알트 키 누르면 커서가 다시 나오니까요. 커서가 안 움직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알트 키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체크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처음에 왼쪽에는 설치 과정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한번 골라볼까요? 쭉 내려서 한국어를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우분투 체험하기가 있고요. 우분투 설치가 있습니다. 우분투 설치를 바로 눌러도 되지만 이 해상도 문제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설치 과정에서 해상도가 너무 작아져 버리면 이 클릭이 안 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체험하기로 들어갔다가 해상도만 좀 키워서 그 다음에 설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기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체험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체험하기로 왔죠. 여기서 일단 이 애플리케이션 단추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이 잘 안 보이시면, 아니면 여기도 있어요. 그 전원 단추에도 보면 전원 단추를 누르시고 세팅즈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해상도를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설치하다 보면은 화면이 잘려서 설치 과정이 이 클릭이 안 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가 기본이 이게 800, 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정을 좀 해상도를 좀 키우겠습니다. 디스플레이즈를 눌러서요. 디스플레이즈에 해상도가 지금 800, 600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바꿔주세요. 적절하게 어플라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해상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닫으시고요. 바탕화면에 보면 우분투 설치가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설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환영합니다 나오고 한국어 계속하기. 자, 키보드는 한국어로 가겠습니다. 이 우분투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설정이 사용이 바로 가능해요. CentOS에서는 안 됐잖아요. 추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분투는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기 누르시고요. 자, 어떤 앱을 처음부터 설치하겠습니까? 일반 설치로 그냥 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분투 설치 중에 업데이트 다운로드 하면, 이거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나중에 업데이트는 해도 되니까요. 이거 해제하세요. 업데이트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설치만 가고 여긴 풀었습니다. 계속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여기 보면 운영 체제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지우고 설치합니다. 그리고 파티션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파티션이고요. 밑에 거는 수동 파티션인데요. 일단 기본으로 갈게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 까는 거니까요. 이걸로 가겠고요. 이게 자,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안 보였잖아요, 그죠? 여기만 딱 보이니까, 여기가 안 보이니까 진행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해상도를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VM웨어에 보면 이게 맥시멈 화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기본 설치로 할 거예요. 디스크를 지우고 우분투 설치, 여기서 지금 설치 누르겠습니다. 파티션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려면 기타로 들어가서 파티션을 좀 더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본 설치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파티션 바뀌는데 이걸로 갈까요? 예, 계속하기 누르시고요. 자, 시간대 서울이죠. 계속하기. 자, 누구십니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사용자 계정은 ID 유저, 패스워드 유저. 예, 쉽죠? ID도 유저, 패스워드도 유저. 자, 다 유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유저, 암호도 유저. 네, 짧은 암호라고 나오는데 진행할게요. 유저. 예, 다 암호 유저라고 쓰시면 돼요. 됐습니다. 계속하기. 예, 그러면 이제 파일을 복사하고 설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예, 여기서 아마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건너뛰기 버튼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너뛰기 버튼 안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건너뛰기 버튼 누르면 설치 과정에서 뭔가가 누락되거나 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지금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지금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재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거기서 미디어를 제거하고 엔터 버튼을 클릭하라는 얘기죠.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재시작을 하면 이렇게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우분투에서는 루트 계정으로 접속이 안 됩니다. 기본 옵션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설정을 변경을 해야 루트 계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뭐 설치를 하거나 하는 작업에는 또 루트 계정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루트 계정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것입니다. 우선 유저 계정으로 일반 계정으로 접속을 할 것이고요. 들어간 다음에 이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 비밀번호 설정 안 돼 있어요. 이거 이 SU도라는 것이 슈퍼 유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패스워드, 루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설정하세요. 패스워드를 1, 2, 3, 4로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화면 설정을 좀 할 거예요.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계정으로 전환을 할 때는 SU, 스위치 유저라는 뜻입니다. 스위치 유저 명령어를 쳐서 루트 계정으로 전환을 하실 것이고요. 또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려면 이런 몇 가지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들을 해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저 계정으로 들어갈 건데요. 유저를 클릭하시고요. 비밀번호 유저였죠? 유저. 자, 여기서 이제 뭐 온라인 계정 건너뛰기. 이것도 할 필요 없죠. 다음.
다음 완료. 예, 그러면 이제 켜진 겁니다. 자, 여기서 터미널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은 프로그램 표시 눌러서 여기에 이제 T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T 입력해 보면 터미널 이렇게 입력해 보면 터미널이 나와요. 터미널을 클릭하시면 터미널이 이제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우클릭을 하고 즐겨찾기 추가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터미널을 자주 써야 되니까요. 자, 터미널에서 자, 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SU도라는 것은 슈퍼 유저입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패스워드를 설정하는데 루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로그인을 유저로 했잖아요. 유저 계정입니다. 유저 계정에서 이 관리자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일단 유저 암호를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유저 암호가 유저였죠? 예. 자, 그러면서 여기 새 암호라는 것은 루트 계정에 대한 암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1, 2, 3, 4로 할까요? 1, 2, 3, 4. 한 번 더.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가 1, 2, 3, 4로 설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 프로그램 이 우분투 설정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원 버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예, 화면이 자꾸 꺼지거든요. 여기서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화면 잠금, 여기에 보면 빈 화면 지연 시간, 그러니까 5분이 지나면 화면이 잠기거든요. 이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안함, 예. 자동 화면 잠금 끄겠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꺼지거든요. 절전 중 화면 잠그기, 이것도 끄겠습니다. 또 알림 표시 및 화면 잠그기도 끄겠습니다. 예. 화면 잠금에 들어와서 개인정보의 화면 잠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기고 또 다시 또 암호 쳐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이제 일반 유저가 아니라 루트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SU 하면 루트 계정으로, 물론 지금도 터미널에서요. 지금 유저 계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SU가 스위치 유저라는 뜻이거든요. 스위치 유저에서 현재 우리 그 암호가 유저 계정 암호가 유저죠. 이게 치면은 여기서의 그 SU는 루트로 바꾼다는 뜻이라서요. 루트 암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루트 암호 1, 2, 3, 4. 그러면 루트로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로 들어와서 SU 치고 계정을 바꿔가지고 해도 되고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루트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에디터를 이용해서 여기 이 파일을 열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 매뉴얼 로그인이라는 옵션을 추가를 하고 저장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파일에서는 19번째 라인에 allow root라는 값을 추가를 할 것이고요. 또 세 번째 파일에서는 3번 라인을 주석 처리하고 샵입니다. 저장을 할 것이고요. 네 번째 파일에서는 마지막 라인을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저장하고 재부팅을 하면은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편집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예, 들어오면은 자, 이게 두 줄 돼 있는데 마지막 줄에다가요. 자, 이런 값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장하고 빠져나가시고요. 네, 두 번째 파일.
자, 여기서 19번 라인, 시큐리티에 보면은 19번 라인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네, 이 값을 추가하고 저장. 네, 세 번째 파일이요. 네, 여기서 이 3번 라인, 세 번째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주석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석어를 하려면 맨 앞에다가 샵, 네, 샵을 입력하고 저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일이요. 자, 해보시면은 여기에 마지막 라인에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요. 여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석 처리하겠고요. 네, 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자, 근데 이 코드가 이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거 역다운표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 있냐면 ESC 키 바로 밑에 보면은 이거거든요. ESC 바로 밑에 있는 키입니다. 이거 역다운표예요. 네, 역다운표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여기는 세미콜론이 들어가고요. if 문의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 이렇게 하고 FI라는 건 and if라는 뜻이에요. if를 거꾸로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거기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들을 다 했으면은 터미널에서 리붓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분투가 재시작을 하면서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재부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유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록이 없습니까를 눌러서 루트로 가야 됩니다. 목록이 없습니까? 여기서 루트 비밀번호 1234. 예, 그러면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루트로 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보면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 됐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좀 보안 이유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만 들어올 수 있고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관리자로 들어오지 못하게 암호를 알려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건너뛰기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 초기 세팅이랑 똑같아요. 건너뛰기 다음 하고 완료하고 시작했죠. 아까 우리 설정에서 잠금 있잖아요. 잠금 설정. 그거 다시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정별로 이게 설정이 저장이 되니까요. 개인정보에 화면 잠금에 사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분투에 우리가 자바를 설치를 해보겠는데요. 우분투에서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켜시고요. 오라클 사이트에 가서 리눅스 1.8 버전을 받겠습니다. 파이어폭스를 켜시고요. 파이어폭스에서 오라클닷컴에 가도 되지만 자바썬닷컴이 좀 찾기가 쉽더라고요. 자바썬컴. 예, 쿠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예, 자바썬컴으로 들어왔고요. 거기서 예, 자바 SE 8 버전을 클릭하시고요. 자, 자바가 여러 버전이 운영체제가 있죠. 여러 운영체제에서 지원이 되죠. 이거
리눅스고요. 리눅스에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 밑에 있는 64비트용 압축 파일을 받겠습니다. 140MB 있죠? 리눅스에서 맨 밑에입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클릭하면 체크하고 다운로드 누르는데요. 이거 로그인을 해야 돼요. 오라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 파일 누르고 OK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우리 다운로드 받은 자바 압축 파일을, 리눅스용 압축 파일을요, 압축을 풀겠습니다. 풀어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좀 짧게 JDK 1.8이라고 하겠고요. 홈 밑에 유저 디렉토리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리눅스가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설정 파일을 좀 편집할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자바 홈 디렉토리 패스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다시 리부팅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아무 디렉토리에서나 쳐도 자바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거기 다운로드를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은 JDK 압축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우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풀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압축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압축이 풀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압축 파일이었고 압축이 풀린 파일이 이거죠. 이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또 한 겹이 더 있어요. 또 들어가 보면 거기에 bin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에 이 안에 들어갔을 때 JDK 1.8.0 밑줄 311 이거를 옮길 겁니다. 이거를 홈 유저 디렉토리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다른 위치로 이동. 왼쪽에서 다른 위치 컴퓨터 홈 유저 디렉토리 여기다가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른 위치 컴퓨터 홈 유저에 가보면 JDK 1.8.0 밑줄 311 나오죠.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JDK 1.8까지만 남기고 뒤에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터미널로 나갑니다. 터미널에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에서요. etc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을 엽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게 이제 이 파일은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스크립트 파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래쪽에 이제 코드를 추가할 것입니다. 철자 주의해서 해주세요. 네 줄을 추가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추가한 것입니다. 자바 홈 디렉토리는 홈 유저 디렉토리의 JDK 1.8 패스라는 것은 아무 디렉토리에서나 실행을 해도 실행 파일을 찾는 경로죠. 달러 패스는 기존에 등록된 패스고요. 디렉토리 구분자가 콜론입니다. 자바 홈의 bin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은 아무 디렉토리에서 쳐도 실행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인코딩은 UTF-8, 클래스 패스 컴파일 경로에 현재 디렉토리도 추가를 한 것입니다. 닫으시고요. 자, 이 코드를 지금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etc 프로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을 시켰고요. 리부트 하겠습니다.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터미널을 켭니다. 네, 터미널 켜서 자, 우리 자바 버전 확인해 볼게요. 자바 버전. 예, 그러면 1.8 이렇게 떨어져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자바가 어디 깔려 있어요? 원래는 어디 있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보면은 여기에 원래 자바가 있습니다. 이 자바 프로그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여기서 원래 실행을 해야 될 것을 아무 디렉토리에서나 저도 되게 설정을 시킨 것이죠. 이번에는 아파치 톰캣 리눅스에 깔아보겠는데요. 파이어폭스에서 톰캣 사이트로 들어가서요. taru.gg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 파일을 받아서 디렉토리 이름을 톰캣 9으로 바꾸고요. 홈 유저 밑에다 갖다 놓을 것이에요. 그리고 톰캣을 켜려면 startup.shel이 시작이고요. 서버를 내릴 때는 shutdown.shel입니다. 파이어폭스를 켜시고요. 톰캣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네, 톰캣 사이트에서 이 메뉴 버튼 누르시고요. 다운로드 톰캣 9을 누르겠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우리는 리눅스용을 받아야 되니까요. 코어에 보면 taru.gg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예, 다운로드가 완료됐죠? 예, 그러면 또 파일로 가세요. 다운로드에 가면 아파치 톰캣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여기에 풀기. 예, 압축이 금방 풀렸죠? 그러면 디렉토리 들어가 보면 예, 바로 이 파일들입니다. 이거를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인데요. 이 아파치 톰캣 9.0.54 이거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른 위치 컴퓨터 홈 유저에 여기다가 갖다 놓을 것입니다. 선택. 네, 그럼 이동이 됐죠. 자, 다른 위치 컴퓨터 홈 유저에 가서 자, 이 디렉토리가 이것도 터미널에서 쳐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줄이겠습니다. 톰캣 9. 자, 여기까지 했으면 터미널로 가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자, 디렉토리 이 명령어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내는 거라고 그랬죠. startup.shell을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치면은 톰캣이 스타트가 됐죠. 네, JRE 홈은 JDK 1.8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켜시고요. 주소창에 localhost 8080을 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파치 톰캣 9.0.54가 표시가 되면 실행이 잘 된 것이죠. 설치가 잘 된 것이죠. 자, 서버를 내릴 때는 셧다운입니다. 자, 셧다운 시켰죠? 그러면 서버가 꺼졌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아까 실행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겠죠. 서버가 중단됐으니까요. 다시 스타트업을 하면 올라왔고 웹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윈도우에서 한번 접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리눅스의 IP 주소를 알아야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눅스에서 ifconfig 명령어를 치면은 IP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IP를 가지고 우리가 접속을 하려고 하면 이 접속이 막혀 있어요. 보안 관계상 리눅스에서 외부 접속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요.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내장된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만 파이어월 D를 써보겠습니다. 이 우분투에서는 설치 프로그램 이름을 apt라고 하는데요. apt가 이제 앱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pt 인스톨하고 파이어월 D 하게 되면 우분투 저장소에 있는 우분투 서버에 가서 그 저장소에 있는 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8080 포트를 개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접속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먼저 터미널에 가시고요. 리눅스를 먼저 리눅스의 IP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fconfig. 자, ifconfig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apt install nettools를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치까지 된 것이죠. 네,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제는 실행이 됩니다. ifconfig. 그러면 여기서 IP 주소를 확인하실 때는요,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줄에 ENS33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IP도 있는데 밑에 거는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것입니다. 192.168.159.129. 예, 이것이 지금 현재 IP입니다. 근데 PC마다 지금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특히 이제 세 번째 자리가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는 192로부터 시작하는 네 가지 숫자 있죠? 이거는 잘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잘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저 IP를 윈도우즈로 가세요. 윈도우즈에서 웹브라우저를 켜시고요. 방금 우리 읽었던 IP 있죠? 그 IP를 써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에 8080을 붙입니다. 그러면 접속이 되죠. 자, 저는 지금 바로 들어왔는데 안 들어가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리눅스는 외부 접속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트를 개방을 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예, 파이어월 cmd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이 앱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앱을 다운로드 받고요. 물론 이제 우분투에도 저런 툴이 또 있어요. 예, 지금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지금 제가 좀 미리 사전에 작업했던 게 있었는지요. 처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설치하고 나서 파이어월 cmd로 8080 포트를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접속이 원래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할 텐데요. 리눅스에서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자,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우분투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할 것인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문자 Y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관련된 앱들을 또 깔아야 돼서 10개 새로 설치 나오죠.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고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예, 설치가 끝났고요. 예, 8080 TCP 포트를 개방했죠. 그리고 이거는 임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화벽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규칙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제가 오타가 있었죠. 바이오월 CMD 적용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시킨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해보면은 켜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컬이 아니라 그 윈도우에서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접속이 안 됐던 분들도 이제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리눅스에다가 그 와르 파일을, 스프링 프로젝트 만든 거를 와르 파일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근데 리눅스에다가 파일을 올릴 때는요, 일반적으로 FTP 서비스를 많이 씁니다. FTP 서비스는 차후에 또 설치해서 우리가 올리는 작업을 해볼 것이고요. 설치가 좀 복잡한 편이라서요. SSH를 깔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안 쉘이라고 해서요. 원래 이제 윈도우에서 텔넷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텔넷 서비스는 통신이 암호화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 내용이 다 평문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SSH를 사용하게 되면 통신 내용이 암호화돼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통신이 되는 거죠. SSH를 깔아볼게요. 먼저 이 오픈 SSH 서버라는 앱을 깔아야 되고요. 이 SSH는 22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2번 포트를 개방해야 되고요. 이 SSHD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서비스가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분투는 이 외부에서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는 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설정 파일을 오픈을 해서 34번째 라인에다가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고 서비스를 다시 켜게 되면 외부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여기까지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리눅스 터미널로 오시고요. 여기서 관련된 앱들 4개를 새로 깐다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Y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다운로드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가 됐고요. SSH에서 사용하는 22번 포트를 개방했습니다. 이 SSHD 프로그램이 저 경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 서비스 켰고요. 자, 그러면 SSH가 깔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접속할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퓨티죠. 퓨티를 켜보시고요. 퓨티 프로그램에서 이 호스트네임 or IP 어드레스 자리에다가 아까 우리 메모해 놓은 리눅스 IP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리눅스 IP 적으시고요. 포트는 22번이 기본 포트거든요. 여기서 오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최초에 접속할 때는 이 접속이 이 서버가 안전한 서버인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억셉트 하시면 됩니다. 자, 억셉트. 자, 로그인해서 루트 계정은 막혀 있어요. 자, 제가 해볼게요. 루트로 해서 자, 루트로 접속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접속이 차단이 됐죠?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유저 계정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유저 계정으로 지금 다시 퓨티를 다시 실행해야 돼요. 자, IP 주소 적고 ID 유저, 패스워드 유저로 들어가면 이렇게 접속이 됐죠. 그러니까 일반 계정으로는 SSH에 접속이 되는데요. 루트 계정으로는 막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루트 계정으로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 설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에디터로
sshd config 파일을 열어서요. 34번 라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것입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자, 여기서 34번 라인으로 가시면요. 34번 라인에 여기 맞습니다. 34번 라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샵이 있으니까요. 샵이 있으면 주석이거든요. 주석 풀어야 됩니다. 맨 앞에 샵을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거였거든요. 이거였는데 제가 밑에다가 복사해서 작업을 할게요. 앞에 샵을 지웠죠. 그리고 루트 로그인이 지금 일단 막혀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yes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본이고요. 이렇게 지금 바꾼 거거든요. 자, 그럼 설정이 바뀌었죠. 이제 나가시고요. 자, 서비스가 실행 중인데 설정을 바꿨잖아요. 그럼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SSH 서비스가 재시작이 되면서 이제 원격 접속이, 루트 계정 접속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큐티를 다시 켜세요. 자, 다시 한번 뷰티를 접속을 하시고요. 자, 뷰티로 IP 들어가고, IP가 IP 접속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ID 루트 패스워드 1234 하니까 접속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뷰티로 이제 접속을 해봤고요.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서 WinSC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 올려보겠는데요. WinSCP 프로그램을 켜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WinSCP 프로그램을 켜시고요. 자, 처음에 이 접속을 우리가 이제 계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프로토콜은 SCP로 해주시고요. 파일 프로토콜 SCP. 호스트 이름에다가 리눅스 IP를 적는 겁니다. 우분투의 IP요. 우분투 IP를 적으시고요. 사용자 이름에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루트 비밀번호 1234 하고 저장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장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최초에 접속할 때는 이 서버가 안전한 서버인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yes 하시고요. 그러면 접속이 된 겁니다. 왼쪽이 내 컴퓨터, 오른쪽이 리눅스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이 내 컴퓨터고요, 오른쪽이 리눅스입니다. 자, 리눅스에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홈에 유저의 톰캣 9의 웹 앱스 디렉토리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가 톰캣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이제 와르 파일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와르 파일은 스프링 04번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스프링 04번, 근데 좀 작업을 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리눅스에서 설치된 버전이 자바 1.8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발을 뭘로 했어요? 우리 1.4로 낮춰놨었죠, 참. 자바 컴파일러 버전 1.8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거 먼저 확인하십시오. 혹시 스프링 04번 프로젝트가 자바 버전이 1.8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1.8이면 문제 없고요. 1.8이면 이거를 와르 파일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우클릭 하시고요. 익스포트 한 다음에 와르입니다. 와르. 웹의 와르 파일. 웹에 배포하기 위한 압축 파일은 와르죠. 와르 선택하시고요. 프로젝트 여기 데스티네이션에 와르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찾기 쉬운 데다가 하시죠. 그러면 이름을 스프링 04.와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
스프링 04.wa를 확장자까지 다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피니시 하면 와르 파일이 생성이 되죠. 예, 우분투 리눅스에 MySQL을 설치를 해볼 텐데요. 예, MySQL과 MariaDB는 같은 코드 기반이죠. 예, 그래서 먼저 MySQL을 설치할 텐데요. apt 인스톨인데 여기 하이픈하고 y를 하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이렇게 설치할 것인지 질문을 하는데 자동으로 yes로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어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MySQL 서버를 설치하고요. 이 서비스 상태를 확인할 때는 시스템 컨트롤 명령어를 이용해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MySQL 서비스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계정으로 접속을 했다면 원래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냥 MySQL 쳐도 바로 로그인이 돼요.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할 때는 앞에 이제 su도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자, 들어가서 DB를 하나 만들고요. 사용자 계정 id 루트 패스워드 1234 또 이 로컬호스트는 로컬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고요. 퍼센트는 외부에서도 접속 가능하죠. 이게 접속하고 플러시 프리빌리지스 하게 되면 사용권한 관련된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가 유저고 패스워드가 1234인 계정도 또 만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용자들한테 그 유저 사용자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주세요. DB는 웹이고 모든 테이블이고요. 아이디는 유저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종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에서 접속을 할 텐데 MySQL이 3306 포트를 쓰거든요. 3306 포트를 개방하고요. 근데 외부 접속을 또 하려면 이 파이어월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고요. MySQL 설정을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설정 파일을 열어서 이 31번 라인에 바인드 어드레스에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27001이라는 게 로컬호스트예요. 이거를 스타 하면은 와일드카드가 돼서 모든 IP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서비스를 다시 켜면은 외부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윈도우에서 접속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자료를 넣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만약에 그 스프링 프로젝트를 MySQL로 해놓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그 DB를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스프링 리눅스에서 우분투에서 MySQL에다가 DB를 세팅하고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우분투로 들어가세요. 우분투에 들어가서 터미널을 켜시고요. 예, 터미널에서 설치부터 합니다. 네, 이게 MySQL 서버를 설치하는 옵션입니다. 자, 지금 MySQL 설치는 완료됐고요. 서비스 상태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컨트롤 MySQL 서비스의 상태를 보니까요. 예, 지금 액티브라고 되어 있죠? 자, 실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MySQL은 잘 설치가 됐고 실행도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컨트롤 C 하면 꺼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MySQL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하면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자 계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관리자 계정이 아니고 일반 계정이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루트 계정이기 때문에 바로 MySQL 프롬프트가 들어갔죠. 웹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고요. 네, 알터 유저는 유저 정보를 변경한다는 뜻이죠. 루트 계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루트 계정 중에서도 로컬호스트 전용
로컬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루트 계정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크리에이트 하면 안 되죠. identified by 다음에 비번입니다. 그러면 아이디가 루트고 패스워드가 1, 2, 3, 4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유저를 또 이번에 만들었어요. 크리에이트예요. 근데 루트인데요. 퍼센트는 와일드카드예요. 그래서 모든 IP에서 외부에서 외국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란 얘기죠. 외부 접속 가능한 계정입니다.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외부 접속 가능한 루트 계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MySQL은 보안 때문에 이 로컬호스트, 로컬에서 그러니까 터미널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루트 계정으로 하든지요. 들어와서 하든지 아니면 PHP 기반으로 된 웹 서비스가 있어요. PHP, MySQL 어드민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계정을 만들어 봤어요. 자,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쿼리에서 제로 로우즈가 된 거는 지금 이거는 유저를 변경하고 유저를 새로 만든 것이지 어떤 셀렉트를 한 게 아니잖아요. 셀렉트를 했으면 업데이트를 했다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로우즈가 변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해야 됩니다. 플러시 프리빌리지스라는 명령어를 쳐야만 이 MySQL 안에 권한 관련 정보, 사용자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용 가능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권한을 주겠습니다. 자, 그랜트. 그랜트가 안 된다. 제가 지금 유저 계정을 안 만들었죠. 예, 지금 제가 루트 계정만 만들고요. 지금 유저 계정을 안 만들었어요. 유저 계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자, 이거 키보드가 살아 있어요. 근데 이 크리에이트는 안 돼 있네요. 유저 유저 계정,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1, 2, 3, 4인 로컬용, 원격 접속용 계정을 만들었고요. 이거 플러시 프리빌리지스 하셔야 돼요. 플러시 자,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랜트 하겠습니다. 네, 주고 로컬호스트용으로도 권한을 주고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엑시트하고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MySQL을 빠져나왔으니까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방화벽 설정과 MySQL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가 지금 MySQL이 아니에요. 네, 지금 3306번 포트를 개방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화벽 규칙을 다시 불러와서 적용을 시켰고요. 자, 하지만 자, 외부에서 접속이 아직 안 되는 상태예요. 자, 우리 하이드 SQL 윈도우에서 하이드 SQL을 켜볼까요? 자, 하이드 SQL을 켜시고요. 처음에 세션 관리자에서 지금 리눅스용으로 신규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신규 누르시고요. 여기 이름에다가는 우분투 MySQL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우분투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서 이 호스트명 IP가 중요하죠. 여기에 리눅스 IP를 적는 것입니다. 본인의 리눅스 IP 아시죠? IP가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세요. ifconfig
IF config에서 아마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IP잖아요. 두 번째 줄. IF config. 자, 이 IP를 HiDSQL에 아까 그 IP에다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속하는 IP가 저 리눅스 IP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암호 일단 그 유저로 들어가죠. 우리는 지금 유저 계정을 써야 되니까 사용자 유저 암호 1234죠. 포트 번호 3306이고요. 근데 여기서 접속을 하면은 접속이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그러죠. 자, 분명히 방화벽을 열었잖아요. 3306번.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MySQL 자체에서 또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리눅스로 가서요. MySQL의 설정을 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설정 파일을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 컴프인데 한 글자가 누락이 됐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오타가 있어서 끝에가 이제 CNF였어요. CNF 파일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오타이거나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 또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파일 열리고요. 거기서 31번 라인으로 갑니다. 31번 라인에 가면은 여기 바인드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7001로 되어 있죠. 이게 로컬호스트입니다. 그러면 로컬에서만 접속이 되고요.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되는 거죠. 보안 때문에 막아놓은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27001을 지우시고요. 여기를 스타로 하세요. 그러면 모든 IP에서 접속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보안상 좀 특별한 그 어떤 고정 IP를 해가지고 그것만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 모든 IP로 허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꾸시고요. 근데 MySQL이 실행 중에 있는데 바꿨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서비스를 껐다 켜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MySQL 서비스가 꺼졌다가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다시 HiDSQL을 윈도우에서 켜세요. 자, 이 우분투 MySQL 계정 다시 이제 접속합니다. 접속이 잘 되었습니다. MySQL 접속이 지금 우분투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DB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 테이블을 만드시고요. 선택 실행. 네,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테이블 확인되죠. 레코드 추가하시죠. 레코드 추가. 레코드 확인해 보니까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됐으면은 이제 MySQL에 다시 갑니다. MySQL에 가서 MySQL 치고 들어가요. 네, 치고 들어가서
use 웹, 예, 웹이란 DB를 선택하고요. 거기서 셀렉트 해보는 거죠. 치면은 방금 우리 윈도우에서 추가했던 레코드가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분투 리눅스에다가 MySQL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오라클과 연동하는 오라클 우리 스프링 프로젝트요. 스프링 4번 프로젝트가 좋겠습니다. 2번 프로젝트 스프링 04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복사해서 스프링 04 밑줄 리눅스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프링 04가 있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요. 스프링 04 밑줄 리눅스 이렇게 카피하겠습니다. 그럼 리눅스에 배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설정도 바꾸고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스프링 04 리눅스 이걸로 우리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로젝트 여시고요. 자, 프로젝트에서 먼저 이 서블리 컨텍스트에 보시면 서블리 컨텍스트.xml에서 업로드 디렉토리를 바꾸겠습니다. 홈 유저 밑에 업로드. 이 업로드 디렉토리는 생성을 해야 되겠죠. 터미널에 가세요. 터미널 상태에서 디렉토리 mkdir make 디렉토리 홈 유저 디렉토리 밑에 업로드 폴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루트 컨텍스트도 열어보세요. 루트 컨텍스트에서 윈도우 IP,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리눅스 우분투에다가 원래는 오라클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좋은데요. 가상 머신이다 보니까 오라클 설치하기가 좀 약간 에러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대신 윈도우에 설치된 오라클의 DB만 연결을 하고요. 프로젝트는 리눅스로 올리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IP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CMD를 켜시고요. 윈도우에서 IP는 IP 컴피그죠. IP 컴피그. 자, IP 컴피그 실행하면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이더넷 유선 인터넷 쓰시는 경우는 이더넷 어댑터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VMwa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VMware가 아니고요. 이더넷 어댑터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IPv4 주소 있죠? 여기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쓰시는 경우는 여기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VMware는 아니고요. VMware IP는 가상 IP니까 진짜 IP가 아니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 어댑터 또는 와이파이 IPv4 주소를 복사하시면 되겠어요. 이 주소를 잘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럼 저 IP 주소 지금 찾으신 IP를 우리 스프링 툴 지금 스프링 04번이잖아요. 거기서 자, 우선 스프링의 서블리 컨텍스트에 가서 여기 그 41번 라인에 보면 업로드 패스가 C 업로드로 되어 있죠. 여기 바꿔야 됩니다. 이제 배포를 하니까 홈 유저 업로드, 네,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예, 그리고 루트 컨텍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루트 컨텍스트에서 자, 여기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윈도우 IP입니다. 네, 윈도우 IP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그 스프링 04 리눅스 프로젝트를 와르 파일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WinSCP를 이용해서 리눅스를 올리는데요. 홈 유저 톰캣9 웹앱스 디렉토리에 올리겠습니다. 스프링 04 리눅스 익스포트 와르 파일, 예, 데스티네이션에다가 찾기 쉬운 경로로 지정을 해주세요. 프로젝트는 이거지만
그 와르 파일은 스프링 04. 와르로 하겠습니다. 예, 스프링 04. 와르 하고 저장. 기존에 그 파일이 있었으면은 딜리트하고 새로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세이브가 안 됐었군요. 예.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블리 컨텍스트랑 루트 컨텍스트랑 작업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윈 SCP를 켜겠습니다. 자, 윈 SCP 켜서요. 예, 왼쪽이 내 컴퓨터, 오른쪽이 리눅스 컴퓨터죠. 그러면 와르 파일을 찾으시고요. 디렉토리는 홈 유저 톰캣9 웹앱스 디렉토리예요. 거기다가 와르를 올려주세요. 예, 그럼 와르 파일이 스프링 04.와르가 올라갔죠. 그렇게 한 다음에 톰캣을 켜야 됩니다. 서버를 켜야 됩니다.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리눅스에서 네, 이렇게 홈 유저 톰캣9 bin startup.shell 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리눅스에서 윈도우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1521번 포트는 열어야 되는 거죠. 윈도우 방화벽에서. 지난번에 JSP 공부할 때 열어놨긴 한데 다시 한번 보시죠. 방화벽, 고급 보안이 포함된 윈도우즈 방화벽, 고급 보안이 포함된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이죠. 거기서 이제 인바운드 규칙이죠. 왜냐면 지금 리눅스로 들어오는 규칙이니까요. 윈도우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인바운드에서 전에 만들었는데 새로 만들게요. 새 규칙 누르고 포트죠. 1521번 포트, 오라클 포트 연결 허용이죠. 여기는 이제 규칙은 다 적용하고요. 이름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외부에서 윈도우 서버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화벽이 포트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톰캣 켰잖아요. 아까 스타트업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에서 확인을 할게요. HTTP 리눅스의 IP 8080 지금 스프링 04죠. 스프링 04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눅스 IP를 쓰시고요. 포트 번호 8080 쓰셔야 돼요. 그리고 스프링 04번 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품 목록 눌러볼게요. 자, 지금 이거 DB가 윈도우라는 것이죠. DB는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코드는 리눅스에서 돌아가고 DB는 윈도우에 있습니다. 지금은 윈도우에 설치된 오라클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관리자 로그인도 해보죠. 네, 이렇게 들어가고 새로운 상품도 올려보고요. 네, 이렇게 올라가죠.